2015년, 지금은 바로 웹툰 전성시대. IT와 만화의 운명적인 만남.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웹툰을 즐기는 사람들. 이제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생태계 강자로 떠올랐는데, 앞으로 IT 시장의 발전과 함께 웹툰은 어떤 변화를 하게 될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웹툰입니다. 드라마, K-팝에 이어 이제는 K-툰이 차세대 한류 주자로 떠올랐는데요. IT 시장의 발달로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20대의 반이 웹툰을 본다는 통계가 있고요. 40, 50대도 웹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는요, 국내 웹툰 시장이 올해는 4,200억 원, 2018년에는 8,805억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는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게임, 드라마, 영화 등등 다양한 시장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IT 시장의 발달과 함께 웹툰을 즐기는 기기도 늘어나고 그리는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웹툰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웹툰은 바로 1996년 한희작 작가의 무인도였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드디어 전문 만화 웹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광수생각 기억나시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 라이코 땡에서 무료 만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천리 땡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웹툰이라는 용어를 너도나도 쓰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 야땡 코리아에서 웹툰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인드씨, 양영순, 이말년 등등 인기 작가를 발굴하며 웹툰 시장을 선도했는데요. 그 웹툰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2003년에 첫 오픈한 다땡과 2005년에 네이땡, 그리고 후발주자 네땡트의 3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땡 웹툰은요, 작년에 10주년을 맞이해 총 결산 통계를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누적 조회수가 무려 292억 4,305만 4,984건이었고요. 하루 평균 웹툰 이용자가 총 6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죠. 인기 웹툰 조회수가 10억을 넘기고 다양한 신생 웹툰 업체들이 매년 수십 개 등장하는 등등 앞으로 더 기대되는 스마트 핑거 콘텐츠 웹툰. 과연 앞으로 IT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웹툰이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웹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IT 동아의 권명광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재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이신 주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주명입니다. 자, 먼저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웹툰이라는 거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웹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본 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화책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간단하네요. 인터넷 웹사이트, 웹, 맞아요. 만화의 툰, 맞습니다. 웹툰. 그래서 카툰에서 이제 웹툰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웹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웹코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아, 네네. 그 해외에서는 그 만화책 가지고 코믹스라고 많이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외에서는 웹툰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인터넷 만화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해주죠. 아예 그냥 장르가 한국 인터넷 만화 장르가 웹툰이 됐군요. 맞아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저희의 그 인터넷 웹툰이 조금 네네.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웹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서비스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IT 시장의 발전과 웹툰이라는 게 관계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이 있어야 이제 웹툰이 존재한다는 어떤 의미가 상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90년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PC 통신 네. 모뎀. 많았죠. 뭐 지직 그러면서 네네. 접속하는 그 모뎀. 그때 당시에 이제 PC 통신이 되면서 조금씩 그 만화가 인터넷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네. 이게 1990년대의 얘기였었고 네. 그때는 그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약간 좀 작가들이 본인의 생활들을 많이 유머러스하게 그리는 네컷 만화 같은 것들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단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가 있는 콘텐츠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간단한 유흥거리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냐, 웹툰이 바뀌어서 이게 발전한 거냐, 아니면 뭐 IT가 발전해서 웹툰이 바뀐 거냐, 이건 아니고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해서 동행해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동반자 개념으로 계속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IT와 웹툰은 같이 발전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좋습니다. 근데 주명 작가님이 그린 이제 일진의 크기 일진의 크기 그리셨구나. 네. 네. 저도 봤거든요.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큰 일진이 등장을 하는데 키가 190이 넘고 이런 캐릭터의 설정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만화를 보시면 알 수 네.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네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지만 네네네. 이 만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두 친구들, 이 두 분류도 있지만 네. 가운데 중간층이랄 것도 있어요. 네, 있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나는 안 당했으니까 그냥 있어요. 방관하는 자세의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쪽에 가까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역지사지에 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한 네. 게 이번 작품의 소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털 사이트에 웹툰이 게재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에는 도전 만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만화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주기적으로 올리다가 발탁되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포털에 직접 보내서 해당 웹툰 담당자분에게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네네. 또는 공모전에 당선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웹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 규모로 보면 그 인기가 좀 가늠이 되잖아요. 네, 일단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는 거 이슈를 따지면 네. 그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웹툰을 접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웹툰이 창출하는 총 시장 규모는 2015년 올해 한 4,200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4,200원. 그리고 오는 2018년에 이르면 매년 2배씩 성장을 해서 한 8,800억 원 오.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그 이슈 슬로건을 하나 냈었는데 웹툰 뭐 1조 원 시장을 노려보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1차 시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작가님들의 어떤 그 원고료, 수당, 그리고 저작권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1차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시장은 이 작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들을 이제 2차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케이블 TV에서 여러 가지 그 웹툰을 활용한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영화화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고 뭐 지금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뭐 그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엄청 엄청난 많이 찍으셨죠. 영화화를 좀 많이 네.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다 내는 것,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2차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우리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요리사로 최근에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네, 김 작가님. 자꾸 남의 영역을 자꾸 이렇게 밟으면 안 되는데 나도 만화 그려 그러면 나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총합을 한 총 시장 규모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산출하냐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네, 있고 또 적어질 수 있다는 시장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웹툰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뭘까요? 만화책과는 좀 다른 건가요? 만화책은 사양 시장이었잖아요. 일본 시장을 좀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은 거의 망가라 그래서 그 만화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 그 그러니까 만화 하나로만 보는 1차 시장이 아니라 2차 시장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발전을 했어요. 뭐 네. 캐릭터 산업이라든가 게임과의 연합을 그렇죠. 통해서 뭐 IP 산업을 네.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너무 접할 수 있는 웹툰을 접할 수 있는 그 유통 그 통로가 너무 많거든요. 네. 스마트폰에서 당장 꺼내서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쓱 봐도 벌써 이제 웹툰을 네네네. 볼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서점 찾아가서 맞죠. 이렇게 돈 주고 샀어야 네네네. 됐고 발품 팔아야 되는 그렇죠. 기간이 있었고요. 그만큼 어려웠던 거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결제도 바로바로 네네. 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 작가님이 이제 결제 많이 해주길 원하시죠. 정말 기술력이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먼저 그 과정이라고 하면 과정이 좀 굉장히 세분화돼요. 네네. 그 세분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원고지에 컷을 만들게 됩니다. 네. 컷을 만들게 되고 예전에는 그거를 다 자로 하나하나 긋게 됐지만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쉽게 할 수가 있게 됐죠. 보통 콘티라는 게 먼저 네. 그려지게 되고 그 콘티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컷을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이건 제가 미리 오. 그려온 건데요. 바로 스케치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치가 끝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펜터칠을 하게 되고요. 펜터칠을 하게 오! 되면 이렇게 더욱더 선명한
펜이 입혀지게 되고 이러고 나면 스케치를 지우면 깔끔한 그림이 되죠. 예전에는 저걸 다 원고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로 지우셨잖아요. 예, 네. 그 지우개로 문화생이 지우다 찢어진 경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색깔. 우와. 저 색상도 이렇게 구역 설정에서 그냥 색 지정하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다 그렸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오, 이렇게. 이제 명암을 넣고 오. 마지막으로 저 얘가 아픈 것까지 봤어요. 얘가 병원에 입원한 것까지. 장신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와,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 작가님의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이 기술화돼서 전부 다 그냥 태블릿으로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군요. 전부 가능하게 되었죠. 예전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어야 됐었는데 게다가 수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죠. 요즘에는 그 만화에 맞춰서 음악이 흐르거나 뭐 인물이 움직이거나 효과가 나타나거나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이슈를 세계적으로 끌었던 기술이 그 봉천동 귀신인가요? 아, 예. 그래서 만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가가가 와가지고 그 세계인들도 놀랬던 건데 맞아요. 그 이슈가 기술은 있었죠.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건가요? 여기다가 음악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런 효과를 넣으면 약간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작가님들이 직접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툴 같은 게 있어요. 아, 음악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음악이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음악을 키고 끌 수 아, 있는 여기에 효과들이 보면? 있죠. 네, 대부분 그러니까- 동일한 플랫폼으로 갑니다. 어디든 그냥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면 네. 진동 모드로 바꿀 것이냐 음악으로 할 것이냐 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막 움직이네요. 네, 움직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스마트 툰과 뭐 무빙 툰과 다르게 또 공뷰라는 따로 이름이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바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그러네요. 계속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움직이죠. 보시면 이렇게 웹툰을 네. 그리고 만들게 되고 이렇게 효과를 껐다가 다시 키면 바로 효과음을 넣을 수 있게 되죠. 느낌이 정지되어 있는 만화인데 사실 덩크라는 것은 네. 굉장히 역동적인 액션이잖아요. 근데 정지되어 있는 동작은 약간 그거 표현하기가 힘들다면 꽝이라는 글자가 보임으로 해서 진짜 마치 이렇게 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제 웹툰도 해외 시장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까? 장악했다라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 발걸음을 밟아가고 있는 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2013년에 이제 그 뭐 다음 쪽을 통해서 이제 뭐 인기 작품만 5편이 미국 시장으로 또 진출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의 그 대표 콘텐츠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한 14억의 현지 유저들이 한 40여 편의 작품을 우리나라의 작품을 좀 보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 웹툰을 많이 모아놓은 전문 사이트들 뭐 레진 코믹스, 뭐 탑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또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네. 해외를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웹툰이 글로벌 콘텐츠라는 게 되게 맞는 게요. 네. 이제 하나씩 밟아가고 네. 그것을 어떻게 플랫폼화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의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웹툰이 전 세계를 장악할 날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웹툰이 여기서 얼마나 더 발전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를 제가 중간중간 많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플랫폼화를 어떻게 할 거냐, 생태계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좀 이슈가 되거든요. 지금 너무 많습니다. 만화를 볼 수 맞아요. 있는 창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귀찮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화 보고 싶으면 거기 다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다른 데도 들어가야 네. 되고 또 앱도 설치해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거든요.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좀 나와야 네.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 정말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역시 웹툰 작가이니까 네. 더욱더 가볍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좀 나왔으면 네네네. 그리고 잠을 2-3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없는 약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시간에 좀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아이돌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에 화장되고 한 번에 지워지는 약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IT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웹툰의 발전과 함께 또 앞장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웹툰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웹툰은 역시 IT 산업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과 만나면 당연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가상현실 컨텐츠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D 시스템으로 향기도 나고 스마트폰이 저절로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꾹! 미리 웹툰 봐야겠다.